저기 그러니까 여기서 40대 이거들 이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고? 네, 여기서 왜 X분의 4W 얘가 다 가능한 거. 이거 기준으로 얘네 다 맞추는 거. 그러니까 x분의 4w 왜 나왔냐고? 네. 근데 몰라? 나는 그렇게 안 풀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은 거야. 그렇게 풀지 말라고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아마 내신에도 이제 이런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은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네. 그럼 이거는 그냥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야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뭔가 식을 막 이렇게 써서 풀잖아. 네. 미지수가 너무 뭐야? 미지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 틀려. 그래서 지금 두 문제를 넣은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넣는 건데 일단 뭐 이렇게 좀 써보면 문제상에서 봤을 때 얘하고 얘의 개수는 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개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그래프 상을 봤을 때 이제 여기가 반응이 뭐한 지점이라는 걸 아는 거야. 끝난 지점이라는 안 돼. 왜냐면 뭐 줄다가 느니까 변화가 생겼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반응이 완결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반응이 완결됐어. 그 반응이 완결됐으면 만약에 OW가 되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모르니까 얘를 편의상 그냥 뭐 A리터였다 쳐봐. 알았니? 네. 저걸 A리터였다 이렇게 치잖아. 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 부피가 느는 거의 이유는 뭐 때문에 느는 거야? 그러니까 B가 B를 다시 느는 거는 B 때문에 느는 거잖아. 네. 근데 내가 지금 반응이 완결됐다고 쳤을 때 얘가 A리터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네. 최대한 얘의 개수를 활용하면 얘가 1대 2니까 C는 그럼 몇 A리터가 나오는 거야? 2A리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개수가 1대 2니까 B가 다 반응했을 때 이게 A리터라고 하면 C는 2A리터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얘의 부피가 늘어나는 거는 반응이 끝났을 때 B를 얼마를 더 넣기 때문에 3W만큼 더 넣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처음에 5W가 A리터다라고 했으면 3W면 여기다 이제 5분의 몇 하면 되니까 5분의 3 하면 되잖아. 네. 이해돼? 모르겠어?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 3W가 더 추가가 되면 부피가 5분의 3 A리터가 뭐라는 거야? 늘어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생성물 얼마에다가 2A리터에다가 넣어서 이제 남은 누구? B의 양이 5분의 3 A리터인데 이걸 다 합치면 문제 상황 봤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26리터가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5분의 몇이니까? 5분의 13이잖아. 네. 이쪽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약분되면서 넘어가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A는 10이다 이잖아. 네, 근데 응. 근데 여기서요. 응. 그 B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다 반응했으니까 B가 다 반응한 W를 A리터다라고 표현을 하면 네. A리터라고 반응하면 생성물은 2A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분의 3 A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왜 자꾸 안 듣고 있다 계속 또 물어보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B를 넣어준 그만큼의 5분의 3이 있잖아. 네. 그래서 결국 A가 얼마 나오는 거야? A가 10리터가 나오니까 요 지점이 반응이 뭐한 지점이니까? 끝난 지점. 끝난 지점이니까 반응이 끝난 지점의 부피가 얼마다? 20리터지. 예.
생성물이니까. 예. 그럼 이게 얘를 이렇게 추정해서 여기를 그리잖아. 예. 그래서 어차피 기울기는 뭐하니까 일정하잖아. 네. 그럼 애초에 처음에 A가 Y리터가 있는데 Y리터를 그냥 금방 찾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의 기울기잖아요. 이게 그치?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W분의 몇이야? 6 6이지. 마이너스 6. 네. 그죠? 근데 크기만 비교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얘가 몇 W입니까? 처음으로 보라고. W. 5W잖아. 그럼 똑같은 기울기 값을 가져야 되니까 30이야, 30. 네. 그러니까 이만큼이 30이 돼야 돼, 이만큼. 50. 이만큼.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누가? A가 Y리터가 있다 하잖아. 네. Y리터는 그냥 50이에요. 네. 응. 처음에 Y는 50. 그럼 A가 5죠. 응? A가 5 아니에요? A가 5라는 게 뭐야, 갑자기? 저 A가 5 아니에요? 위에. 응? 그러니까 5대 1로 아, 이게 이거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X분의 Y는 넘어갔으니까. 아. 응. 네. 그래서 어쨌든 Y가 50이다 이렇게 찾았잖아. 네.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A가 50이다. 그러니까 X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X가 B의 뭘 구하랬으니까. B의 문제라 했잖아. 네. 그죠? 네. B의 문제라고 찾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B가 몇 W에 해당하는 거야? 5W에 해당하는 게 몇 리터입니까? 10리터. 10리터지. 네.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야. 부피와 질량을 아니까 밀도를 안다는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 네. 그럼 분자량을 알면 1몰 질량을 알아야 되니까 1몰 부피를 써야 돼. 네. 그치? 그럼 10리터가 5W니까 40리터는 4 곱하니까 20W. 네. 그래서 B의 분자량이 20W. 그래서 2W는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아, 네.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미친 짓이야. 이렇게 푸는 게. 그래서 보통 어떤 강사가 풀어도 그래프 푸는 문제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근데 2번 문제도 다음은 기체 A하고 B가 가능해서 되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서 이제 화학 반응식이 A는 B 반응하면 C에 C가 된다라고 하고 여기 이제 보면 뭐가 있어? 자료가 있어요, 자료. 네. 그럼 자료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거 그러니까 그래프는 A가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B를 추가하기 때문에 B에 넣어준 질량에 따른 전체 높이. 그래서 처음에가 뭐 그냥 대충 그리면 1에 4에 8에 10. 그 다음에 7에 10에 16에 20. 이런 거야. 그래프 그리는 느낌은. 네. 응? 네. 뭐 이거 그린 거야 그냥.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3분의 3이니까 여기서 얘의 기울기는 1이고 얘는 4분의 몇이니까? 2. 네. 4분의 4냐? 아니 2분의 4니까 이분의 기울기가 2니까 여긴 기울기가 1이고 여기 기울기가 2라는 건 이제 중간에 한번 기울기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중간 어딘가에서 반응이 벌였다.
끝났다는 거지. 네.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쭉 연결해서 그리면 뭐 대충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겠지. 여기랑 여기랑 기울기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사이 어딘가에서 반응 끝났다. 네. 돼요? 네. 그러면 애초에 그냥 이렇게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값이 나오지. 오. 그렇잖아. 그냥 어차피 기울기 일정할 수밖에 없어. 이게 처음에 넣어주면서 반응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그냥 몇이야? 6이요. 응. 그 답은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6이야. 그러니까 A가 W g이 있다고 하는데 그 W g에 해당하는 게 몇 리터다? 6리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그래프 뒤에는 반응이 뭐 했기 때문에 반응이 끝난 거잖아. 그죠? 여기 반응이 끝난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B라고 하는 놈이 얼마가 들어가면 2g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게 몇 리터다? 4리터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처음에 얘가 몇 리터? 6리터 있잖아. 네. 그럼 이거하고 다 반응하려면 얘는 몇 리터 있어야 돼? 12. 12리터가 있어야 돼. 네. 그럼 얘가 이제 12리터가 있잖아. 12리터. 그럼 네. 얘가 12리터가 있으니까 질량으로 치면 2g이 몇 리터에 나와요? 4리터. 4리터에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이 몇 g이었을 때? 6g이 들어가면 반응이 뭐하다? 네. 완결이 실제로 완결이니까 여기가 이제 얘가 6g이 들어갔을 때 반응이 뭐하냐면 완결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그럼 6g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어차피 6g이 들어갈 때까지 기울기가 계속 뭐야? 예. 똑같잖아. 네. 그럼 6g이 들어갔으니까 몇이 나와야 돼? 12. 12. 그래서 요거 12리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C의 개수도 몇이다? 2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이거 네, 이거 수학 그 그래프 그냥 교정으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 그래프 교정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을 찾지 못하게 그래프를 교묘하게 바꿔서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분을 써야 돼요. 화학은 내분을 되게 많이 써. 네. 왜냐면 평균을 내는 게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분을 쓰면 계산하기가 좀 편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알았지?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제는 C하고 뭘 구하라 했으니까 C하고 X를 구하라는 거니까 일단 C는 개수가 몇이라는 걸 찾았고 C는 개수가 2라는 걸 뭐야? 찾았지? 네. 되죠? 그러면 이게 7g이 들어가잖아 7g. 네. 그럼 7g이 들어가면 결론은 생성물의 부피는 얼마이기 때문에 반응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나 생성물의 양은 똑같으니까 생성물은 12리터가 되는데 B가 몇 g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B가 1g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1g 때문에 부피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네. 근데 2g에 해당하는 게 4리터니까 1g에 해당하는 몇 리터다? 2리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2리터가 추가가 돼요. B가. 그래서 이제 그 7g 넣어준 지점에서는 전체 기체 부피가 14가 되죠. 그래서 이제 28, 답은 28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도 이렇게 표로 자료가 쓰여진 문제들을 보통 한 문제를 내거든. 네. 그럼 대부분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눈에도 잘 보여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개형을 유추해서 풀 수 있고 그리고 내신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완빵 계산해서 푸는 문제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산만 털어서 푸는 문제들은 잘 안 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뒤에 있긴 있어. 그냥 무조건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요령이 좀 있죠. 또 화학은 기본적으로 양적 관계는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어. 애들이 1단을 너무 자꾸 좌절해서 양적 관계 난이도를 떨어뜨리고 4단을 난이도를 좀 계속 올리고 있어서 어쨌든 그일 같아요. 이해돼요? 네. 응?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귀류법을 써서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문제는 그냥 자료를 해석하는 건데, 근데 선생님이 지금도 설명을 하는데 얘는 실제 내신 시험 문제 풀고 갔을 때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돼. 네. 지금 선생님이 설명처럼 풀면 안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풀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문제가 처음에 표현에 N몰에 A가 들어가 있는 용기에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에 대한 생성물의 값에 어떤 표를 주고 이 두 개의 자료를 갖고 결국 마지막에 X 값을 구하라. 구하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 같아요. 어차피 이런 문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3번을 해봐야 돼. 가정을 3번 해본다는 건 처음에 이게 N몰에 뭐가 들어있다? N몰에 A가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은 귀리꼴을 쓰고 있대요. 첫 번째 가정은 A가 두 번 단계만, 그렇지? 그러니까 N몰, 이 두 실험에서 얘는 B의 몰수에 의할 때 A를 여기도 N몰 넣고 N몰 넣을 때 첫 번째 가정은 A가 다 한 개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B가 둘 다 한 개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처음에 A가 막았기 때문에 B가 먼저 한 개 반응이 되고 나중에 A가 한 개 반응이 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근데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그냥 무조건 얘를 먼저 하는 게 맞아. 네. 아니? 네. 근데 지금 그냥 연습해보는 거니까 순서상으로 봤을 때 3개 하고 내신 풀 땐 이렇게 해보고 뭔가 모순이 생기면 다른 걸 찾아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압도적으로 이 경우가 제일 많이 나와.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보여주는 거죠. 혹시 이걸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고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를 만약에 A가 한 개 반응물이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반응과 이 두 번째 반응에서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에서 생성물의 양이 뭐하다? 응? 네. 내가 아니고. 네. 만약에 A가 다 한 개 반응물이다라고 하면 네.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에서 생성물의 양이 뭐여야 돼? 생성대학이요. 응. 그대로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대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 근데 A가 한 개 반응이라고 해봐요. 네, 여기서 B의 몰수만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B의 몰수를 늘렸는데 네. 두 경우 다 A가 한 개 만약에 반응물이면 네. 선생님 질문은 생성물의 양이 뭐하다? 똑같아야 돼. 네. 한 개 반응물이 A니까 네. A가 한 개 반응물이면 생성물의 양이 똑같아야 돼. 네. 그럼 남은 반응물의 양도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그지? 그러면은 남은 반응물은 얘는 만약에 2 넣고 얘는 몇 넣었으니까 3 넣으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남은 반응물의 양이 더 많지. 네. 그러면 절대로 얘가 얘보다 더 할 수 없어. 찾을 수 없죠. 커질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A가 모두 다 한 개 반응물이다라고 하면 뭐가 생긴다? 모순이 생긴다. 네. 그럼 반대로 B가 모두 다 한 개 반응물이었다고 줘. B가 모두 다 한 개 반응. 그럼 B가 모두 다 한 개 반응물이다라고 하면 무슨 모순이 생겨? B가 한 개고. 두 경우 다 B가 한 개 반응이다. 참고로 B하고 C의 개수는 있어요. 1, 2가. B가 한 개 반응이라고 하면 그 반응물이 늘어나는데 생성. 아니 이거는 B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하면 네. 생성물의 양은 그냥 알 수 있잖아.
네. 왜냐면 얘가 2니까 얘는 몇이야? 4. 4잖아. 그러니까 얘는 생성물이 4고 얘는 생성물이 몇이야? 6이요. 6이잖아. 네. 이렇게. 그럼 나무 반응물의 양이 뭐하다니? 이게 나무 반응물의 양이 같아야지. 네.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왜? 반응하지 않게 반응. 네. 그래서 결론은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B가 다 모두 다 한 개 반응인 경우에 K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병치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 선생님, 그럼 A하고 B를 바꾸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 네. A가 처음에 M몰인데 B의 양이 작았다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거꾸로 돼? 그러니까 B가 먼저 다 뭐하고 반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반응한다? 네. A가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첫 번째 반응에서는 A가 M몰이 들어가 있고 B가 2가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은 B가 2를 다 뭐하고 반응을 하고 그럼 얘는 얼마 반응하고? 얘는 얼마 반응해? 얘요? 아니, 개수가 A 대 1이니까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야. 되지? 그래야지 1대 1 대 2 나올 거야. 네. 그럼 얘는 이만큼 남고 0이고 4죠. 그래서 문제에서 저기 있는 걸 써보면 n-2의 한것분의 뭐야? 4한 개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누가 한 개 반응입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로 B가 아니고 뭐야? A가 한 개 반응. 그러니까 요거 3에 요거 M 넣으면 요거 M 다 반응하고 그럼 얘는 몇 반응하는 거야? 얘요? 얘는 이제 B가 한 개만이나 A가 한 개만이니까 아니 얘가 M몰 반응이 몇 반응하냐? A분의 이렇게 M. 되지? 예. 얘는 이건 0이고 3-A분의 M이고 A분의 1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 자료대로 해보면 얘는 3-A분의 M 한 것분의 A분의 2M을 했는데 이 값이 6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돼요? 네. 그래서 요 두 개, 식이 두 개 있고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서 모두 구하고 M도 구하고 A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어차피 M과 뭘 구해야 되니까 M과 X를 구해야 되니까 M이 나오고 그 다음에 A 개수가 나와야지 저 X를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만.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지금 몇 가지 경우를 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앞에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다 푸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푸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없는 거는 귀주법을 쓰면서 누가 한 개 반응물이다라고 해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뭘 만들어야 돼. 순수하게 그냥 식을 만들어서 그냥 풀어야 된다. 돼요? 네. 빨리 해봐. 저는 지금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럼 해봐야 돼. 네. 다 풀어놔 내가. 아, 네.
여기. 뭐 이상해? 네. 뭐였어요? 그나 내면 몇이 나왔어? 9요. 9 왜? 4요. 이게 구해졌으니까 이제 이걸 다시 어디다 넣어? 그. 여기 넣어서 그냥 x는 찾으시면 되죠. 네. 9몰 있고 a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그거 문제 풀리.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울법 쓰는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올 테니까 어떤 특별한 기술을 쓸 수 없는 문제가 그냥 기울법을 써서. 그런데 원래 화학은 그냥 이 반응식을 세우면 답은 뭐해? 어떻게 하면 다 나와.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답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그래프 같은 문제도 다 미지수 써서 풀면 답이 나와. 근데 막 30분씩 걸려요. 그러니까는 기울법을 써서 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문제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푸는 건데 앞에 있는 문제를 막 문제 풀면서 앞에서 배웠던 그 문제 푸는 어떤 중요한 팁들이 생각이 안 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문제 한 4-5개 풀면 아마 시험 끝날 거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미팅 문제는 똑같은 형태의 교육법 쓰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관계 제일 마지막인데 거기 써있잖아. 5번째 밀도에 활용해서 기본이다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요새 제일 유행하는 문제가 양적 관계는 다 밀도거든. 그래서 밀도 관련 문제가 어려운 건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그 문제 좀 빼놔서 일단 내 기초적인 밀도 활용하는 기본적인 것들 먼저 몇 개 해보고, 그리고 오늘 나머지 시간 또 농도하고 그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일단 여기 그림이 여기 실린더에 A, B라는 거하고 B2라는 기체가 들어가 있어서 반응해서 반응 후에 뭐 A, B2가 됐대. 그럼 이게 요 실린더의 피스톤으로 이 장치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나온다. 질량이 고정돼. 뭔가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반응 전과 후에 뭘 구하라냐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결국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밀도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본다는 건 그냥 부피만 계산하라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네. 부피만. 그럼 일단 써보면 얘는 A, B라는 거랑 B2가 반응해서 결국에 뭐가 되냐면 A, B2가 됐다. 이렇게 되고 그림을 봤더니 처음에는 반응물만 있고 나중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성물만 있기 때문에 반응물 두 개가 완전히 뭐였다? 완전히 다 반응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개수를 뭐하면? 개수를 맞추면 여기다 몇 쓰고 2 쓰고 여기다 2 쓰면 끝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반응 전에 얘네가 총 예를 들면 3리터가 있으면 반응이 끝나면 몇 리터가 된다? 2리터. 2리터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얘 밀도를 물어봤을 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냥 부피는 몇이라고 하면 되고 3이니까 그냥 3분의 1 하면 되고, 반응 후에도 부피는 2면서 질량은 1이니까 그냥 1 하면 되고 똑같으니까. 네. 답은 2분의 3이다. 근데 이제 밀도를 좀 처리하는 방식이 밀도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보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논리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된 문제가 얘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 이게 뭐 2010 몇 년도더라? 6년인가 7년도 이 문제가 등장하면서부터 밀도 값을 갖고 양적 관계를 푸는 그런 문제가 나왔지.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일단 뭐 그림이 없는데 그림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이제 실린더를 준비하고 실린더를 피스톤을 이용해서 밀폐를 시킨 다음에 여기 처음에 이제 누구만 넣는다면 A라는 것만 집어넣을게. A라는 것만 집어넣고 시간이 쭉 흐르면 저 A가 뭐 되겠어? 분해될 거 아니야? 분해되면서 뭐하고 뭐로 바뀌냐면 B와 C로 바뀌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뭐에 변화가 있냐면 밀도 변화. 밀도. 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처음에 여기에 밀도가 2분의 5였다 라고 치면 밀도가 쭉 뭐한다? 주는 거야. 네. 밀도가 쭉 준다는 건 무슨 뜻이야? 부피하죠. 그치? 부피가 쭉 늘어나다가 저기 보면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네. 그리고 더 이상 부피 변화 없다라고 반응이 뭐였다? 반응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봤을 때 밀도 값이 2분의 5 대 1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결국 부피 값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5. 그치? 부피 값은 2대 5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처음에 예를 들면 얘가 2리터가 있었다고 치면 반응이 완결되면 얘는 몇 리터일까? 5리터가 있다. 네. 그럼 요게 되겠지. 얘 개수가 몇이니까? 2잖아. 네. 결국 B하고 C의 개수를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5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생성물만 있는 상황이니까 BC. 네. 그래서 BC의 개수는 이제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쪽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렇게 됐을 때 X하고 Y의 이제 몰수를 비교하면 X와 Y에서 A가 몇 몰이냐 이걸 비교하니까 Y가 됐을 때는 이제 전체 밀도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5였는데 그 중간에 4분의 몇이다? 4분의 5 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 몇 리터라는 거야? 네. 아니 여기가 2리터니까 여기 이 4분의 5 되는 지점 몇 리터야? 아. 응? 잠깐만요. 이 사이가 4분의 5 되는 점은 아니 밀도비가 2대 1이잖아. 네네. 1대 2. 응. 그럼 1대 2니까 여기 네. 여기서 여기가는 요 지점은 4리터요. 4리터가 돼야 돼. 네네. 이게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때 처음에 얘가 2리터 있고 얘가 없었는데 이 4리터가 되는 지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 그냥 개수를 살려서 우리가 표현하면 그냥 2라고 써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2A만큼 반응하면 네. 얘는 얘가 2A만큼 반응 얘는 B만큼 생성이 되지. 네. 그죠? 그러니까 A, B만큼 생성이 되고 얘는 A, C만큼 생성이 되겠지. 네. 그죠? 그래야지 개수가 2 대 B 대 C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얘는 반응하면 2-2A만큼이 남고 얘는 A에 B 플러스 C만큼이 생성이 되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이제 B 플러스 C의 개수가 몇이라는 거 아니까 5라는 거 아니까 5. 그러니까 전체 이 값을 막 뭐 했을 때 다 더한 값이 알아서 몇 A? 3A 플러스 2. 3A 플러스 2는 이 전체 부피가 4다.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서 A는 3분의 2다. 결국 A가 3분의 2니까 여기에 3분의 4, 3분의 6에서 3분의 4를 빼니까 이 A는 3분의 2가 남아있다. 그죠? 오케이. 처음에 얼마 있었는데 처음에 2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3분의 2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네. 그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도를 처리하는 건데 밀도 처리하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런 케이스. 쉽게 나오면 이런 케이스라는 건 뭐가 변하지 않게 질량이 변하지 않게 내는 거고 시험 때 좀 어려워지면 질량이 바뀌는 밀도 문제. 그래서 질량이 바뀌는 밀도 문제가 그 다음에 있는 3번, 4번, 5번 이런 케이스들이 좀 질량의 변화가 있는 그런 문제가 돼요. 잠깐 쉬어나가 할게요.